만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재해 현장에 나갔는데 재해 당시 근무 실태와는 다른 상황이라면 그 현장 조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재마스터TV 산재 전문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하는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일하던 중 다치는 업무상 사고와 일과 관련한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산재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실무상으로도 여러 쟁점이 있는 것은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질병을 산재로 신청했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서나 과로사 등으로 인한 사망 시 청구하는 유족급여 청구서가 이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되면 공단에서는 이 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진단 질병명과 재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부담 요인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역학조사와 같은 전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조사가 완료되면 관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정 중에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이나 재해 관련 현장에 직접 출장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때 재해 근로자나 유족이 꼭 알고 대응하셔야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이 재해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이 제출된 서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 없이 곧바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로 가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이 신청된 상황,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 또는 정신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 또는 작업 현장에서의 각종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재 신청 시 공단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 목적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현장 조사를 위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문 일자를 조율합니다. 이때 담당자에게 혹시 현장 조사를 하는 이유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에 따라 그 답변의 깊이와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어떤 쟁점 사항을 가지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해 이 신청인과 사업주의 의견이 크게 다른 경우에 담당자로서는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담당자에게 미리 질문하여 이러한 상황을 캐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장 조사 시 보다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장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재해자의 재해 당시나 평소 근로조건과 근무 실태를 알 수 있는 상태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재해 현장에 나갔는데 재해 당시 근무 실태와는 다른 상황이라면 그 현장 조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소 재해자가 생산 물량을 하루에 100개씩 찍어내는 일을 했다면 그 상황 그대로 평소 사업장이 유해 화학물질 10여 종을 취급하며 작업했다면 그 상황 그대로 보여주어야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아닐까요?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복지공단 실무자와 산재 전문 노무사로 활동한 총 19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예로 어느 제조업체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 신청한 후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던 노동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건 전반 일체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미비한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질판이 심의 전 공단의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공장에 가봤더니 평소 수행하던 물량의 극히 일부만이 작업장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평소 재해자가 수행하는 상태의 현장이 아님을 이 공단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가 그대로 재해 현장의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방문 시 재해 당시나 평소의 근로 조건과 실태를 알 수 있는 상태의 현장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만일 아니라면 꼭 조사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장 조사가 진행될 때 재해자의 근로 실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해야 하고, 신청인은 꼭 참석하도록 합니다. 공단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 사업장 실태와 근로 현황에 대해 이것저것을 질문할 텐데, 재해자와 함께 근무하지도 않았고 또 현장 실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무실이나 본사의 직원이 담당자와 동행하여 답변한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특히 이 상황은 재해자의 상병 상태가 중하거나 유족 사건인 경우에 재해자 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현장 조사 시 만일 조사 담당자에게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현장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뭔가를 이야기해서 조사 담당자가 바른 인식과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공단 담당자에게 이를 말하여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상황상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면 신청인과 대리인은 현장 상황에 반드시 참여하여 혹시라도 문제되는 상황이 있다면 조사 담당자에게 그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인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하는 내용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산재법 제1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법 취지가 현실에서도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터에서 재해를 입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잘 치료받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날을 위해 저 또한 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